안녕하세요. 저는 코바코 지역 밀착형 방송 광고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에 부산 경남 권역 컨설턴트로 참여하고 있는 정종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시작 전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방송 광고 실무에 관한 주요 내용들을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제작이 됐고요. 먼저 이번 사업의 기본적인 수행 절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기업으로 선정이 되신 후에 협약서 작성까지 마치시고 나면 지원 기업별로 담당 컨설턴트가 배정이 됩니다. 담당 컨설턴트와 함께 사업 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체크하신 후에 이 사업의 제작과 송출을 실제로 맡아줄 광고 대행사를 선정하시고 제작과 송출에 대한 실무를 각각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작과 송출이 끝난 다음에는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서 지원금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고요. 코바코에서 소정의 검증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지급까지 받으시면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은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후에 내년도 조금 더 좋은 사업을 위해 지원 기업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더 나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 설문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거는 그 제작과 송출 부분별로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제작 단계가 끝나면 제작비, 송출 단계가 끝났을 때는 송출비, 이렇게 각각 분할해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니까 이 점 염두에 두시면 자금 운용을 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광고 실무 프로세스에 관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심과 동시에 지원 기업 여러분께서는 광고주라는 역할을 획득하시게 되는 겁니다. 광고주, 말 그대로 광고의 주인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광고주로서 지원기업의 대표님 혹은 담당자 여러분들이 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접근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 사업을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이 업무를 수행하게 해줄 광고 대행사와는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가장 효율적인지, 이런 내용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방송 광고의 실무는 크게 기획, 제작, 송출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각 단계에서 진행되는 실무 항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기획 단계에서는 광고의 주제와 전략을 설계하고 제작 단계에서는 표현 방식과 메시지를 개발합니다. 송출 단계에서는 어떤 플랫폼에 송출할 건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얼마나 길게 송출을 할 건지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방송 광고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과정이 좀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판단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만, 광고주가 생각해야 할 건 사실 딱 하나입니다. 광고의 용도와 쓸모인데요. 다시 말해서 내 사업, 내 제품, 내 서비스를 위해서 광고가 해줘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광고주께서 깊게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 저희가 보편적으로는 광고의 목적을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인지와 인식인데요. 우리 제품, 서비스 혹은 우리 브랜드를 잘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좀 남기고 싶다. 인지의 영역이고요. 어떤 생각, 태도 같은 것들에 좀 환기를 주고 싶다. 생각을 바꾸고 싶다. 태도를 바꾸고 싶다. 인식의 영역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 브랜드의 존재를 알린다 라는 영역이 하나가 있고, 우리 브랜드에 대한 태도를 바꿔보겠다 라는 또 하나의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두 가지 영역에서 광고의 목표를 설정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광고 전략들을 수립해 나가실 수 있고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먼저 광고 목표를 선명하게 정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광고 목표를 기준으로 아까 보셨던 기획, 제작, 송출 단계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그 광고 목표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광고회사에서 A 아이디어, B 아이디어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도대체 나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때는 나는 왠지 이게 좋아. 나는 저게 좋아. 이게 좋아. 어떤 나의 취향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고 목표를 기준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시면 아주 효과적인 광고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우리가 목적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지 내가 나의 취향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보고 즐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항상 광고 목표를 먼저 선명하게 정의하시고 그 목표에 따라서 후속된 부분들을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로 이 제작과 송출 업무를 수행해 줄 광고 회사와는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좋을지,
또 광고회사에 어떤 식으로 나의 원하는 바를 알려야 더 효율적인 결과물이 나올지 광고회사와의 소통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회사는 번역회사다.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광고회사는 생산자, 그러니까 지원기업 여러분의 입장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기획할 때 필요했던 용어들을 소비자 귀에 걸릴 만한 소비자의 언어로 번역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광고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더 수월해지실 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우리가 우리 제품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얘기들을 소비자가 듣고 싶은 이야기로 바꿔주는 것. 그게 광고회사가 하는 가장 큰 역할입니다. 광고는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만 큰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들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소비자가 듣고 싶은 이야기로 바꿔주는 작업들, 광고회사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게 될 텐데요. 저는 광고회사와 일하는 과정을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의 상황으로 빗대어서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한번 갔다고 생각해 보죠. 보통 병원에 가면 검사, 진단, 처방,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증상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광고회사와 함께 진행하실 광고 실무의 프로세스 역시 이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광고회사에는 우리 제품, 서비스 혹은 우리의 브랜드가 마케팅 차원에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뭘지 그런 것들을 밝히고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어떤 해결책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제시해달라라고 요청하시면 광고회사에서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을 내어드릴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최근에 내가 어떤 재밌는 광고 한 편을 봤다. 그래서 그 광고를 가지고 와서 이 광고처럼 만들어주세요. 저는 그 광고가 재미있던데요. 라고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상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져야 하죠. 그래서 우리 브랜드, 우리 제품, 우리 서비스의 문제점, 우리 마케팅에서 해결해야 될 미션들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의 전략 역시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최근에 봤던 광고, 내가 좋아하는 광고들을 기준으로 제작을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지양을 해주시고요. 우리 브랜드에 맞는 원인, 증상들을 찾아서 광고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태도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는데요. 우리 사업, 그리고 우리 브랜드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내가 광고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뭔지 광고회사에 상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병원에 가서 제 증상을 의사 선생님께 상세하게 말씀드려야 원인을 밝히고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회사에도 지원기업 여러분께서 겪고 있는 문제들 혹은 해결하고 싶은 고민들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실수록 더 적확한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보통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들은 광고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시는데 맞습니다. 광고회사에서 좋은 솔루션을 알아서 제공해 주기는 하지만 믿고 따르시되 필요한 바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이 사업의 지원금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현장에서 우리 지원기업들이 컨설턴트들에게 많이 질문하는 부분들, 대표적인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 부분입니다. 제작비와 송출비 어떻게 배분을 해야 할까? 많이들 고민을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솔루션을 드립니다. 좋은 광고를 만들어도 일정량 이상의 송출을 가져오지 못하면 효과를 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지원금 안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송출비를 먼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컨설턴트 그리고 담당 광고회사와 좀 심도 깊게 의논을 하셔서 우리한테 적절한 송출비가 어느 정도인가를 기준을 세우신 다음에 제작비를 설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워낙 우리 제품에는 장점이 많아서 최고다, 1등이다 이런 장점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데 왜 최고라는 표현을 못 쓰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방송 광고는 사전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광고 심의 규정을 미리 좀 확인해 주시면 제작 과정에서 심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좀 피할 수 있고요. 특히 최고, 1위 이런 최상급 표현에는 좀 엄격한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고회사와 그런 부분들을 미리 협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상파 광고는 좀 비싸서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 지원 사업에 지원 기업으로 채택된 우리 지원 기업들에게는
많은 보너스율이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신다면 지상파 광고도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컨설턴트 그리고 담당 광고회사와 깊게 의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광고 실무에 관한 주요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다녀보면 우리 제품에는 자랑거리가 너무 많은데 우리 서비스에는 좋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광고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담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뭐 제품에 대한 애정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효과적인 광고 전략 방법론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앞에 여러 개의 공이 한 번에 날아든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의 공도 제대로 잡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효과적인 광고를 위해서는 우리 브랜드가 소비자 인식에 남을 수 있는 하나의 핵심 메시지에 집중해 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 하나의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광고의 효과가 누적이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브랜드, 제품, 서비스가 어떤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순간에 분명히 먼저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송 광고의 효과는 찰나의 자극이 아니라 기억에 누적으로 생긴다는 점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서 오늘 안내드리는 영상의 내용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